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2달여 만에 의정돋보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탓에 2달여가 벌써 지났네요. 그 사이에요. 경기도의회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와 상임위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요. 또 회의 시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원 64주년이 있었는데 기념식도 취소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처럼 유례없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은 쉴 수가 없죠. 더욱더 열심히 뛰고 있는 주인공이 있어서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6년 전남 무안 출생 정대운 의원. 제8, 9, 10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도민의 믿음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윤리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엄정한 잣대로 임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의 1년 만에 스튜디오 나오셨나요?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2년인가요?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네네. 맡고 첫 그때 방송 나오고 이제 2년 상임위가 끝났으니까 그렇군요. 2년 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년이 이렇게 또 빨리 네, 빨리 갑니다. 예, 빨리 가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도 경기도의회에서도 같이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참 이게 열려서는 안 될 위원회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맞습니다. 예. 솔직히 그동안에 전국의 지방의회가 뇌물수수나 어떤 뭐 스캔들 또 여행 이런 것들 인해서 좀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건을 매스컴으로 통해서 보시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제약이 많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도 혹시 또 어떤 누를 일으킬까 봐 네. 조심하고 또 본연이 사실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그 직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또 도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들 사실 어렵잖아요. 또 같은 의원을 문제 있을 때 이걸 또 이렇게 심의한다는 자체가 다행히 우리 경기도의회는 그런 일들이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한테 누가 안 되기 위해서 또 우리 또 같이 또 윤리위원회에서 같이 네.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네. 의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도 해나가면서 잘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제적인 어떤 예방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펼치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 올해도 이렇게 청렴 교육이라든가 우리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들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체계적인 우리가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네. 청렴 교육. 제가 광명 출신 아닙니까? 네네. 청렴하면 또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또 생가가 광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네. 좀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구 광명 이야기만 하면 신이 나셔가지고. 그럼요. 네. 그런데요, 이게 또 사건이 안 나면 좋겠지만 날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아까 그렇죠.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심의하기가 그래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좀 이렇게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윤리위원장 맡고 발빠르게 우리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데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애결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두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외부 인사를 그 사전에 이제 그 외부 인사 윤리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일어나면 사전에 네네. 그 민간 뭐 법조계나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1차적으로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이제 좀 논의를 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윤리특별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리는 걸로 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이제 지역구인 광명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우선 구로 차량 기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곳은요, 1974년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네네.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에 한 자리에서 전동열차의 입출구와 차량 검수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규모만 해도 25만 제곱미터, 축구장의 넓이 축구장이 25개 정도, 네, 이 정도가 그렇죠. 되는데 예. 이곳이 광명시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반대 피켓 1인 시도 펼치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당연히 저희 광명 시민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구로구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가시면 구로구 차량 기지 큰데 보시잖아요. 네네, 있죠. 거기 가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주민 사는데 그게 이제 먼지, 진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네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광명시 그것도 식수가 있는 한곡판 거기다 갖다 놓겠다고 한 거죠. 그러다 느닷없이 또 인천시가 같이 협력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도 처음에는 뭐 9천억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또 그 다음에 사업비가 또 늘어납니다. 네네. 1조 1천억 이상이. 네. 보통 15%가 넘으면 기재부 지침에서 그 타당성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의회 또 이일규원하고 한주원 시의원하고 우리가 국토부로 갔고요. 또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또 제가 이제 갑이잖아요. 또 이모경 의원님하고 의뢰는 양기대 국회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시장님과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특히 시민사회단체 그게 대책이 이승봉 그 목사님이나 고벽현 바르게 살기 회장님 여러 시민사회가 나서서 그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미 광명시에는 차량 기지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행히 네. 9월에 아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두 분 국회의원님들이 합심해서 관철을 시켰어요. 원래는 사업비가 15% 이상이 넘으면 네. 다시 타당성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늘어났으니까요. 네, 이게 문제가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기재부에 그래서 뭐 이모경 의원님하고 양기대 의원님이 큰 또 일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이거 다시 재 타당성을 해봐라.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재 타당성 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일시 정지 상태. 네네네. 일단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시 정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눈 크게 뜨고 한번 바라봐주셔야겠네요. 그거 당연히 막아야죠. 지금 눈 크게 뜨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당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광명 시민 모두 네네.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이어서 두길마을과 원광명 이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취락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화면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네. VCR로 함께 보시면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시죠. 본격적으로 행정 사무한다. 우리가 우리 대표님들이 동의서 받기가 참 주소 관계도 그렇고 해서 저 어렵게 해서 받아서 제안서를 제출했더니 공동개발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참 난감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냥 갑자기 3기 신도시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를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서 차후에 차근차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남겨줘야지. 그걸 갖고 그에 또 지도를 보면서 네. 뭔가 좀 하셨는데 예. 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예, 그런 제가 거예요? 좀 자세히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예. 이렇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왜 그려졌냐면요. 원래 이것이 525만 평,
국토부가 2010년도에 네. 보금자리를 지정했던 그 세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마 14년도에 이 보금자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으면서 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 취락마을 관련 네. 또 지금 기존에 우리가 LH하고 경기도 GH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에요. 끝자락이. 네. 이 강명시흥 테크노빌이라고 이 끝자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취락마을이 원래 시흥에는 10개, 근데 곤역으로 묶으니까 5개 곤역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4개 마을 수용 빼고 13개에서 9개 곤역을 묶었습니다. 조그만 건 2개 곤역으로 해서 처음에 그 당시에 보면 9개 곤역에서 제일 발빠르게 2개 곤역이 예. 두길리하고 옹광명이 동의서를 받고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먼저 진행을 했군요. 네, 발빠르게. 예, 먼저 네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도에서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구도심입니다. 사실 요 보면 두길리 있죠. 여기 이제 네. 이 저루지는 원래 이것이 목감천이 지방하천이었다가 이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저루지 계획은 제가 용역을 70% 관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경륜장이 있고 여기에 옹광명은 이 변전소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통받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를 통합이란 용어는 참 좋은 말인데 사실 이거 한 번에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가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두 군데는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뭐 도로하고 어떤 부분들하고 아무 연계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지금 말씀한 두길지구하고 원광명지구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으니 빨리빨리 좀 진행하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근데 지금 지금 앞으로 이제 특별관리지역이 2025년 4월 29일이면 끝납니다. 네네네. 뭐 시에서 입장에서는 난개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난 이거는 하나는 방송에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예예. 난개발이라는 것은 그 용어를 쓸 수 있는 데가 나는 두 군데라고 봅니다. 정부, 국토부하고 경기도입니다. 네. 왜 난개발 용어가 나오냐면 지자체들이 네. 난개발을 할까봐 법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4월 29일이면 특별관리 끝나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 도로 하나 하려면 제대로 뭐 그린벨트는 풀리지만 그때 난개발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5년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마 법에는 특별관리 지역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그건 거의 자신합니다. 연장이 될 거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 마을들, 칠항마을은 그 법을 다시 바꾸고 국토부가 수용해서 신도시 이렇게 막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비어 있는 땅들은 광명시하고 경기도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단계 개발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계. 처음에 말씀하신 두길마을하고 원광명부터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곳을 저희가 더 다녀왔습니다. 광명 학원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현장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요? VCR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업 일정은 2024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강제 수용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주민들의 보고 저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우리가 들어야만이 또 중간 역할, 저는 우리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심각한 회의가 또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또 광명 학원 공공주택 2024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525만 평 보금자리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보여주시듯이 네. 지금 제일 끝자락에 여기에 이제 광명시 테크노밸리 안에 네. 우리가 경기도 GH가 이 공공택지 그 지구 그 배후단지죠 일종의 거기에 이제 그 3기 신도시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네. 4,500세대 그 부분 그 정도로 가능 보고요. 네. 또 그다음 그 첨단 R&D 단지 주변인데요. 사실 그게 우리 이제 주민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땅을 수용이 당하니까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그 배후단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또 분양가도 비싸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또, 네네. 또 거기에 있는 기업들 또 이주 문제든가 사실 최고 복지는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일자리입니다. 아, 그러면 네네. 일자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기업이 살아야죠. 있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첫때 우리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재산의 보상이죠. 보상. 그렇죠. 보상이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보면서 주민들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역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상 부분, 보상 부분. 감정 평가 네네. 이 부분이 최고 1순위거든요. 제대로 해달라. 그렇죠. 여기 이제 주민이 오는 거 지금 요번에 이제 구조가 보니까 네네. 그 이상무 위원장이나 주민들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토지 보상 이런 걸 수용하려면 그런 게 이렇게 지작물도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오면 협조 안 하겠다. 네. 근데 너무 협조 안 하면 또 우리가 이게 지연이 되면 예, 그만큼 예.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의원님께서 해달라. 네. 감정 평가. 예, 감정 평가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GH가 추천한 한 분, 그다음 경기도가 추천한 한 분, 또 주민 대표에서 한 분. 근데 주민들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주민 대표가 한 걸. 아니 당연히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2대1이 된다는 거죠. 2대1. 예, 그냐면 이게 그렇죠, 아니 그렇죠, GH나 그렇죠. 경기도나 네네네. 어떻게 믿냐. 차라리 차라리 1대1 구조로 가자. 아, 네. 그걸 요구하고 계시군요, 지금.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엊그제 우리 간담회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잖아요. 예. 이제 주택시라고 우리 GH 사장한테 직접 네. 그 얘기를 해서 네. 주민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주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또 신안산역 또 학원역 이제 가칭인데 네, 학원역도 오늘 가칭이죠.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2024년 정도에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네, 네. 이 사업비 때문에 많이 서로가 이렇게 우리 광명시나 또 경기도나 GH나 LH나 참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 예. 그 용역을 해서 거의 안려 단계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네. 아마 제일 많이 부담하는 데가 우리 GH 같고요. 그다음 LH, 그다음 광명시 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자, 우리가 광역철도 주변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 학원 공공주택지구 네네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예. 또 너부대 사업지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너부대 사업지구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제한형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진행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네. 그 사유와 대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우리 경기도는 참 일을 잘했는데 네네네. 아마 그 제 기억상으로 2019년 12월경에 이 삽을 떴습니다. 착공시. 그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제 지역구거든요. 예. 그 사업도 이걸 그 처음에 이게 뉴딜 사업으로 그 선정이 될 때 어렵게 전 우리 백재원 의원님 그 예결위원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게 됐는데 원래 전국에 아마 처음으로 아마 삽을 뜬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가 협조 안 해줬으면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제가 역할을 안 했으면 아직도 삽을 못 떴을 겁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우리 경기도 하천부지 땅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 좀 뻐그러졌던 것을 제가 좀 풀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풀어서 한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예. 50년 무상으로 해서 이걸 처리했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사야만이 진행. 우리가 이제 LH하고 광명시가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행을. 그렇죠. 네. 한 400억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LH 국토부가 한 네네. 100억 되고 우리 경기도도 한 20억 돼요. 예, 그 사업인데 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 그 한전에서 지하에 매설된 그 환전 관련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좀 나중에서 이제 파악해서 옮겨야 되고 예. 제가 지금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그게 좀 지중에 원인이 있는 있었군요. 한전 관련 그 매설물을 네. 옮겨야지 거기에 기존에 있는 1단계 70가구 그 주민들 예. 그것부터 먼저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도는 일을 잘했는데 그럼요. 파악을 잘 못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뭐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지역 주민들 안심하시고요. 예. 자, 오늘 뭐 지역 개발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광명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좀 이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광명 시민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제대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 네. 어쨌든 경기도는 일을 잘하고 있다. 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앞서 여러 사업을 둘러봤는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원으로서 어떤 점에 주력할 예정이신지요? 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운동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특히 야외 운동. 예, 그래서 우리 강명 쪽에는 이 목감천하고 안양천이 있는데 안양천 쪽은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거기는 워낙 넓어요. 네. 그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엄청 넓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목감천에는 요번에 제가 일부 인도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인도가 너무 투명 걸어가기도 어려워요. 네. 이 부분을 좀 도예상과 시하고 좀 국회의원님들 또 제 지역구 또 이모경 의원님하고 네네. 협의해서 좀 인도를 확장하는 데 전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또 뭐 내일의 변화가 또 기대되는 광명이 이것도 경기도인데 네.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시니까 임기 내나 이거는 진짜 꼭 해결하고 싶다. 뭐 광명뿐 아니라 뭐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 딱 한 가지가 있죠. 네, 딱 한 가지. 네. 우리 제가 청소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천문과학관을 또 우리 지역구 이모경 국회의원님 공약도 됩니다. 네. 제 공약도 되고요. 네.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로 이 공원들 일몰됐습니다. 다 대부분 20년 시효가 돼서 공원 일몰에 대해서 지금 축소해서 한 11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축소 끝나면 곧바로 이제 착수해서 절차를 밟아서 천문과학관 도수산 공원 내에 그걸 준비 시키려고 합니다. 이야, 이제 천문과학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한테 어떤 별도 네. 보면서 네네.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넣어서 거기에 과학의 여러 가지 우리 어렸을 때 별 보고 과학을 또 꿈을 켰잖아요. 예. 저희 마지막 이 희망이죠. 우리 임기 내에 아이들 꼭 위해서. 한번 네, 이루고 네, 싶은.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별은 나의 별. 네,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네. 우리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도민분들께 또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도민만 바라보고 사실 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경기도민과 광명 시민을 위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과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도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발로 뛰면서 다 해결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37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도의회 의원님들 모두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